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3일 오후 1시 10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사건의 선고를 오늘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이 사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오늘 정오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현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종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오늘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뒤 이틀 후 오는 2월 3일 선고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현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권한대행 측에 헌재가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늘 중에 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진행이 졸속으로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굴복한 셈입니다. 그래서 선고 기일을 연기한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의 어떤 좌편향적 성향, 그것보다는 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한 게 국회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적법하냐? 이거는 오히려 각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이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주 세게 제기되었고 이 심리가 너무나 빨리 한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밀어붙인다. 이렇게 하면은 헌법재판관 9명 채워가지고 그 좀 성향으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쉽도록 하는 그런 헌법재판관 구성을 위해서 절차도 무시하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하는 비판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조선일보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중집회 현장에서 이런 압박이 많이 가해졌는데 여기서 이 논란이 되는 권한쟁의를 신청한 주체에 대한 이 논란은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여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국회의 결의를 거쳐서 권한쟁의를 걸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거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더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확연하게 갈려 있는데 이건 물론 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문제점을 알고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국힘당 그리고 보수 언론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일단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를 인정하고 연기를 한 거죠. 연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변론 제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국회 쪽에서, 국회라기보다는 우원식 의장 쪽에서 나온 사람들과 최상목 권한대행 쪽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상당히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 임명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늦어지면은 헌법재판소가 예상하고 있는 대충 계획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날짜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족수는 채웠습니다. 지금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도 8명이 했고, 그때도 8대 0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졸속으로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또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역동적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험한 말을 해가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지금 확인합니다. 문제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문제를 들추어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옳은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옳은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걸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것도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즉 건국선포 기념연설의 첫 문장이 민주주의는 다소 더디기는 하지만 종북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